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아주 여유로우십니다, 보기에. 네, 보기엔 그런데요. 속으로는 또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슬림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 새로운 선교 방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최근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가 포럼을 열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이탈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실태가 공유됐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회 출석에 회의감을 느낀 청년 10명 중 6명이 1년 안에 실제로 교회를 떠난다는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10명 중 6명이면 심각한 수치인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교회를 이미 떠난 청년들과 아직 다니고는 있지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이미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주로 생활의 어려움이나 신앙에 대한 회의, 기독교의 배타성을 꼽았고요. 고민 중인 청년들은 교회 분위기, 헌신 요구 같은 현실적인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회를 떠난 청년이나 고민 중인 청년이나 그 고민의 결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양쪽 청년들의 응답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종교에 대한 회의감, 확신 없는 신앙, 정체된 신앙 등이었습니다. 네네. 눈길을 끄는 건 청년들이 이미 교회와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바로 부모님인데요.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을 생각해서 선뜻 교회 이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제 일종의 유예 기간 같은 게 있다는 건데요. 이때 교회가 잘 붙잡아주지 않으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예 기간. 네. 그래도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것이 한편 감사하네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잘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전문가들은 청년들한테만 기대서는 안 된다. 부모와의 신앙 대화라든지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요즘 청년 세대가 과거와 다르잖아요. 지금의 교회가 익숙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예전 방식대로 청년들을 이끌 수 없는 시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네, 결국 청년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말로만 위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설득하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장합동의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뀌고 또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국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흔히 복음 전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무슬림권에서 새로운 방식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새로운 방식이요?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새로운 방식. 네, 궁금하네요. 혹시 집사님 타깃 광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짐작은 가는 것 같은데. 네, 바로 특정 지역이나 연령, 관심사 등을 설정해서 광고를 정밀하게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보통 페이스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을 복음 전도에 접목한 이들이 있습니다. 라스트 콜 미니스트리라는 한국 선교단체인데요. SNS를 통해 맞춤형 복음 광고를 보내고 은밀하게 성경을 전달하는 이른바 007 작전 같은 사역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형태로. 이들이 보내는 광고는 주로 기독교 영화, 간증 영상, 짧은 복음 메시지 같은 건데요. 각국 언어로 제작해서 SNS에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아랍어나 페르시아어 등으로 광고가 제작되는데요. 이런 광고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광고를 봤는데 더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전체 시청자 중에 실제로 연락을 주는 비율은 몇 %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근데 실제로는 글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 1% 정도인데요. 그래요? 시청자들도 그렇고 이런 1%라는 수치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슬림권에서는 이 수치가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1%가 높다는 것은 무슬림권이 그만큼 선교적 접근이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선교사라는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선교사라는 걸 숨기고 오랫동안 이웃처럼 지내며 신뢰를 쌓는 우정 전도 방식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시리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라스트콜은 기술로 보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깃 광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튀르키예에 사는 20대, 30대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독일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여성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정해진 대상에게만 광고가 보이도록 정밀하게 집행을 하는데요. 네. 복음에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는 먼저 PDF 성경 파일이나 양육 자료 같은 것들을 파일로 전달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가끔 실물 성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럴 땐 정말 첩부작전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나요? 그 무슬림권에서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다가 접근하는 극단주의자나 정보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턱대고 만났다가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 기독교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만 접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지하철역에서 보관함에 이 라스트콜 미니스트리에서 성경과 자료를 숨겨두고 상대방에게 암호를 알려줘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무슬림권 선교의 현실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 더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손동준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